폐하, 신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신은 전하를 보호했습니다. 1786년 여름 나주, 누추한 초가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피를 토하는 남자, 47세. 하지만 그의 얼굴은 80세 노인 같았습니다. 뼈만 남은 몸, 움푹 들어간 눈, 피부에 달라붙은 갈비뼈, 물을 떨리는 손을 뻗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 한 그릇조차 떠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불과 10년 전 이 남자는 조선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한성판윤, 조선의 수도를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 정순 왕후의 친오빠, 영조가 총애하던 경주 김씨 외척의 수장, 조정의 실세 영조의 처남 남당의 지도자, 그를 부르는 수식어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 초라한 유배지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을까요? 섬뜩한 대조입니다. 10년 전 1776년 7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조정을 주름잡던 그 사람, 지금 누더기를 걸친 채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폐하, 신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중얼거리는 목소리, 그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정조는 자신을 이토록 미워했을까요? 왜 즉위하자마자 자신을 섬으로 보냈을까요? 나는 세손을 지켰는데. 그렇습니다. 김기준은 자신이 정조를 보호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776년 7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기주를 흑산도에 위리 안치하라. 정조 즉위 4개월 만이었습니다. 죄목, 해경군께 문안을 오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죄목이었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건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흑산도, 조선 최남단 절해고도, 육지에서 백리, 배로 하루를 가도 닿지 않는 섬, 위리안치, 나무 울타리에 갇혀 3평 남짓한 공간에서 평생을 보내는 형벌, 끌고 가라. 김기준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하, 신은 전하를 보호했습니다. 신은 전하의 외조부를 역적으로부터.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금군들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정순 왕후는 궁궐 깊은 곳에서 통곡했습니다. 32세 왕대비. 하지만 오라버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섬에서의 10년, 지옥이었습니다. 1777년 죽을 뻔했습니다. 홍상범 영모 사건이 터지자 정조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기주를 사사하라.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로 간신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1779년 위리안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울타리가 더 좁아졌습니다. 밥이 줄었습니다. 하루 한 끼, 죽처럼 묽은 조밥. 참아라, 참아라. 언젠가는 돌아간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8년이 지난 1784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효세자 책봉, 특사령, 나주로 입에, 육지다, 육지에 돌아왔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786년 여름, 마지막 피를 토했습니다. 47세, 한창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동생아, 정순아, 미안하다. 마지막 순간 동생을 불렀습니다. 5살 어린 동생, 조선의 왕비가 된 동생, 지금은 왕대비인 동생.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초가에서 홀로 쓸쓸히. 한때 조선을 호령하던 권력자의 최후였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영조의 총애를 받던 외척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리라고. 정순 왕후의 오빠가 섬에서 외롭게 죽어가리라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정조. 그 젊은 왕은 왜 즉위하자마자 김기주를 제거했을까요? 혹시 24년 전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1762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던 그해 김기주는 무엇을 했을까요? 혹시 정조의 외할아버지 홍봉안과 관련이 있을까요? 1770년 김기주가 홍봉안을 영모로 몰았던 그 사건. 그때 세손 정조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유배지까지, 한성판윤에서 섬의 죄인까지 10년 만에 한 사람의 운명이 이토록 극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정조는 왜 그토록 김기주를 미워했을까요? 아니면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 외척과 왕의 숨막히는 대결, 그리고 한 남자의 비극적 몰락.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모든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46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40년, 한 남자아이가 경주 김씨 명문가에서 태어나던 그날로 1740년 경주 김씨 명문가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김기주. 아버지는 오흥부원군 김항구, 어머니는 원주 원씨였습니다. 경주 김씨, 조선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그의 5대조 김홍욱은 숙종 때 민회빈 강씨의 신혼을 주청하다 장살당한 충신이었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김기주는 이런 집안에서 자랑스럽게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5살 아래 동생이 있었습니다. 1745년에 태어난 여동생, 훗날 조선의 왕비가 될 김씨 정순왕후였습니다. 오빠 김기주는 동생을 무척 아꼈습니다. 5살 터울의 남매, 김기주가 20살이 되던 해 동생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1759년 6월 14세의 동생 김씨가 왕비 간택에 올랐습니다.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가 2년 전 승하했습니다. 영조는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때 나이 66세,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간택장에서 영조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다른 교수들은 산이 깊습니다. 물이 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달랐습니다. 인심이 가장 깊습니다. 영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목화꽃입니다. 비록 멋과 향기는 빼어나지 않으나 실을 짜서 백성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감탄했습니다. 14세 소녀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1759년 6월 22일 창경궁 명정전, 14세의 김씨는 66세의 영조와 가래를 올렸습니다. 51세의 나이차, 조선 역사상 가장 큰 나이차였습니다. 정순왕후가 된 동생, 19세 오빠 김기주의 운명도 그날부터 바뀌었습니다. 1760년 김기주는 음서로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문과에 급제한 후 좌승지까지 올랐습니다. 탄탄대로였습니다. 정순왕후의 오빠라는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김기주는 송시열의 학맥을 잇는 정통 노론 학자였습니다. 그는 똑똑했습니다. 학문에 능했습니다. 영조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오라버니는 총명하구나. 영조의 총애, 정순왕후의 후광, 김기주는 빠르게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경주 김씨 일족을 이끌며 남당을 형성했습니다. 남당, 경주 김씨 외척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당, 풍산 홍씨 세력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홍봉한이 있었습니다. 홍봉한,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손 정조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 당시 조선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당과 북당, 두 외척 세력은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영조는 이를 이용했습니다. 탕평책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두 세력의 대결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질지 김기주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강원도 관찰사, 좌부승지를 역임했습니다. 공조 참판까지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주 김씨의 시대가 왔다. 남당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오빠 김기주는 조정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일족들이 하나둘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조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 그리고 손자가 있었습니다. 세손 정조, 사도세자의 장인은 홍봉한이었습니다. 세손의 외할아버지도 홍봉한이었습니다. 북당의 수장이었습니다. 권력 구도가 복잡했습니다. 영조 마이너스 정순왕후 마이너스 김기주로 이어지는 라인.
영조 마이너스 사도세자 마이너스 홍봉안으로 이어지는 라인. 영조 마이너스 세손 마이너스 홍봉안으로 이어지는 라인. 1761년 운명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761년 봄, 사도세자가 평양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왕명 없이 몰래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당시 정승이던 정유량과 홍봉안은 이를 알았지만 영조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를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21세의 젊은 김기준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홍봉안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 그는 밀봉상소를 준비했습니다. 영조에게 직접 올리는 비밀 상소였습니다. 정승 홍봉안과 정유량이 세자의 무단 여행을 막지 않고 전하께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신하의 도리가 아닙니다. 김기준은 상소를 영조에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김기주, 내가 감히 어른들의 일에 참견하느냐. 영조는 김기주를 질책했습니다. 홍봉안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김기주의 첫 번째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1762년 여름 임오화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조선을 뒤흔든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정순 왕후는 18세였습니다. 입궁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준은 27세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사도세자가 죽고 세손 정조가 왕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조의 나이 11세였습니다. 홍봉안은 계속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손자 정조가 미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김기준은 이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1770년 김기준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담했습니다. 한유라는 관리를 사주했습니다. 홍봉안을 탄핵하게 했습니다. 또한 숙부 김한기와 함께 정우겸과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영조에게 충격적인 고변을 올렸습니다. 홍봉안이 세손을 제거하고 은원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합니다. 영모였습니다. 영모 고변은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죄였습니다. 영조는 놀랐습니다. 손자 정조를 제거한다니 이게 사실일까? 홍봉안은 청주로 유배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김기주의 공격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영조가 명령을 거두었습니다. 해경궁을 위한다. 해경궁 홍씨, 사도세자의 미망인, 세손의 어머니. 영조는 며느리를 생각했습니다. 홍봉안은 풀려났습니다. 김기준은 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홍봉안에게 영모의 딱지를 붙였으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8세의 세손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외할아버지 홍봉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772년에 쓴 편지였습니다. 김기주의 흉악하고 반역스러운 신보, 분통이 터져 관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정조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영모로 모는 김기주를, 그것도 어린 자신을 위협에 빠뜨리면서까지. 김기주는 몰랐습니다. 세손이 자신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1775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명의록 사건이었습니다. 홍인왕과 정우겸 등이 세손의 대리청정을 반대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김기준은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기준은 세손 편에 섰습니다. 정순 왕후도 세손을 지지했습니다. 영조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을 보였습니다. 세손이 대리청정을 시작했습니다. 1775년의 일이었습니다. 김기주와 정순 왕후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손을 보호했다. 세손이 왕이 되면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세손 정조, 그는 분명 자신들의 공을 인정할 것이다. 홍봉안을 공격한 것도 세손을 위한 것이었다. 영모 세력을 제거한 것이다. 김기준은 확신했습니다. 세손이 왕이 되면 자신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1776년 3월 5일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83세였습니다. 제위 52년,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군주였습니다. 3월 10일 세손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25세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32세였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김기준은 한성판윤에 임명되었습니다. 37세였습니다. 조선의 수도를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왔다. 남당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김기준은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조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챕터 4 운명의 순간 마이너스 정조 즉위와 배신 3200자. 1776년 3월 정조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젊은 왕 25세.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정조는 즉위교서를 내렸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첫 마디였습니다.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정조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력들, 홍인한, 정후겸,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4월, 정조는 홍인한과 정후겸을 처벌했습니다. 홍인한은 유배지에서 사사되었습니다. 정후겸도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김기준은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도 이들의 처벌에 동참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다. 저들은 선왕을 속였다. 김기준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세 손을 보호했으니까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7월, 갑자기 전교가 내려왔습니다. 김기준을 흑산도에 위리 안치하라.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김기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폐하, 신은 세 손을 보호했습니다. 정조는 냉정했습니다. 어머님 해경군께서 병환 중이셨는데 내가 문안을 오지 않았다. 이는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 하지만 또한 내가 홍인한과 같은 무리다. 척신 정치를 청산하겠다. 김기준은 항변했습니다. 신은 홍인한을 탄핵했습니다. 신은 전하를 보호했습니다. 정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외조부 홍봉안을 역모로 몰았을 때를 기억하느냐? 내가 나를 위험에 빠뜨렸다. 임진년의 일을 어찌 잊겠느냐? 1772년 정조가 홍봉안에게 보낸 편지. 김기주의 흉악하고 반역스러운 신보. 정조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준은 절규했습니다. 전하, 신은 전하를 위해 끌어내라. 명령이었습니다. 김기준은 끌려나갔습니다. 정순왕후는 경악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유배를 간다니. 왕대비인 자신의 오빠가. 전하, 오라버니는.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대비마마, 이는 국사입니다. 척신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정순왕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2세의 왕대비, 25세의 왕. 7살 차이였지만 그녀는 왕의 계조모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김기준은 흑산도로 끌려갔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먼 섬, 남해 끝자락의 절해고도, 위리안치,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감옥, 그곳에 갇혔습니다. 경주 김씨 일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가 세 손을 보호했는데? 배신이다. 배신이야. 하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실록에는 정조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기주의 숙청은 홍인한, 정후겸과 같은 맥락이다. 척신척결이다. 정조는 외척 세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영조 말년에 외척들이 얼마나 권력을 휘둘렀습니까? 홍봉안의 북당, 김기주의 남당. 두 세력이 조정을 좌우했습니다. 정조는 결심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겠다. 외척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김기준은 그 첫 번째 제물이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라버니는 멀리 떠났습니다. 한양의 권력은 남당에서 떠났습니다. 경주 김씨들은 하나둘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탕평책, 규장각, 장용령, 젊은 왕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흑산도의 김기준은 매일 한양을 그리워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세 손을 보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봉안을 공격한 것도 세 손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정조의 눈에 김기준은 외할아버지를 역모로 몬 간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역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김기준은 섬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흑산도, 전라남도 서남쪽 끝, 육지에서 100리가 넘는 거리, 배로 하루를 가야 도착하는 섬.
1776년 7월 김기준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37세였습니다. 위리안치,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감옥, 대략 3평 남짓한 공간. 그곳이 김기주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밥은 하루 두 끼, 조화보리로 만든 범벅, 반찬은 김치 한 조각, 물은 한 바가지. 날씨가 좋을 때는 울타리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시관이 항상 지켜보았습니다. 김기준은 매일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이 있는 곳, 동생이 있는 곳, 정순아, 잘 지내고 있느냐? 왕대비가 된 동생. 하지만 오라버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였습니다. 밤이 되면 별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하늘, 한양에서 보던 그 별들.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777년 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홍상범의 영모 사건. 홍상범, 홍계능, 홍씨 일족이 영모를 꾀했습니다. 은전군을 추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정조는 분노했습니다. 외척들이 또 움직였습니다. 또 다른 왕을 세우려 했습니다. 정조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기주를 사사하라. 유배지 흑산도에 전교가 내려왔습니다. 죽음의 명령. 김기주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나를 죽인다고? 하지만 며칠 후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홍국영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폐하 김기주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유배 중일 뿐입니다. 정조는 명령을 거두었습니다. 김기주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779년 형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김기주를 더 엄하게 가두라. 위리안치를 강화하라. 울타리가 더 좁아졌습니다. 바깥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밥도 하루 한 끼로 줄었습니다. 김기주의 몸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40세, 한창 나이였지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습한 섬의 기후, 영양실조, 정신적 고통,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는 정조의 개혁이 계속되었습니다. 규장각을 설립했습니다. 장용령을 창설했습니다. 초계문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젊은 왕은 조선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궁궐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왕대비였지만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가 유배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정조가 찾아왔습니다. 대비마마 안녕하시옵니까? 그래, 전하도 건강하시오? 둘은 예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서로에 대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오라버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흑산도의 김기주는 세월을 견뎠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1784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조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의빈성 씨의 소생, 문효세자였습니다. 정조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대를 이을 아들. 그해 6월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불과 3세였지만 정조는 서둘렀습니다. 세자 책봉, 경사였습니다. 특사령이 내려졌습니다. 유배 중인 죄인들을 감형하라. 김기주에게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주로 옮겨진다. 육지였습니다. 8년 만에 육지, 흑산도를 떠날 수 있다는 것. 김기주는 울었습니다. 45세가 된 그는 이미 늙은 이처럼 보였습니다. 1784년 가을 김기주는 나주로 옮겨졌습니다. 육지의 공기, 육지의 땅. 8년 만이었습니다. 살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주는 흑산도보다 나았습니다. 유배지였지만 더 가까웠습니다. 한양까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8년간의 섬 생활, 굶주림, 질병, 그의 건강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785년 그는 병에 걸렸습니다. 1786년 여름 김기주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786년 초여름 나주 유배지 김기주는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기력이 없었습니다. 47세
하지만 70세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를 토했습니다. 폐병이었습니다. 물을, 감시관이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김기주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한양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효세자가 아프다는 소식, 정조의 아들, 3세의 어린 세자, 그해 5월 홍역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위독하시다. 김기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아이, 그 어린 나이에 병이라니. 정조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살리려 했습니다. 의원들을 불렀습니다. 약을 썼습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786년 6월 6일 문효세자가 승하했습니다. 5세였습니다. 정조는 통곡했습니다. 아들, 유일한 아들, 대를 이을 세자, 그가 죽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궁궐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정순왕후도 슬퍼했습니다. 비록 의빈성 씨의 소생이었지만 왕실의 아이였습니다. 나주의 김기주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승하하셨다니.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지만 왕실의 슬픔에 함께 아파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7월 7일 의빈성 씨가 사망했습니다. 문효세자를 낳은 생모, 그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에 이어 아들의 어머니까지.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정조는 절망했습니다. 35세의 왕, 그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기주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786년 여름 나주 유배지, 김기주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47세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그는 혼자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동생아, 미안하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왜 할아버지 홍봉안을 공격한 것이, 그것이 잘못이었나? 새손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김기주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지. 한양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순왕후는 통곡했습니다. 오라버니, 42세의 왕대비, 그녀는 오빠를 잃었습니다. 정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주의 죽음,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배인 김기주가 죽었다. 그뿐이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실세였던 사람, 정순왕후의 친오빠, 그의 죽음은 한 줄로 기록되었습니다. 경주 김씨 일족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사람의 장례였습니다. 정순왕후는 마음속으로 오빠를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슬픔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김기주의 삶은 끝났습니다. 영광의 시작, 권력의 정점, 그리고 비참한 몰락, 유배와 죽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정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문효세자를 잃은 슬픔을 안고, 의빈성 씨를 잃은 고통을 안고, 그는 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규장각, 장용령, 수원화성, 조선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정순왕후는 궁궐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오빠를 잃은 슬픔을 안고 조카인 왕과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승하했습니다. 49세였습니다. 24년간의 재위였습니다. 조선을 뒤흔든 소식이었습니다. 젊은 왕, 개혁의 군주,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는 아들 순조에게 돌아갔습니다. 나이 11세, 어린 왕이었습니다. 누가 섭정을 할까요? 당연히 대왕 대비 정순왕후였습니다. 정순왕후, 그해 나이 56세, 영조의 계비, 정조의 계조모, 순조의 고조모, 왕실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정조가 죽은 다음 날 7월 1일 정순왕후는 언문교지를 내렸습니다. 주상이 어리니 내가 여주로서 조정에 임한다. 여주, 여자 군주, 스스로를 왕의 버금가는 존재로 칭했습니다.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즉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상 중이었지만 관례를 깼습니다. 좌의정 심환지를 영의정에 임명했습니다. 노론 벽파의 수장이었습니다. 정조의 측근들은 하나둘 밀려났습니다. 남인과 소론 시파들이 축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순 왕후는 오빠를 생각했습니다. 14년 전 죽은 김기주, 1801년 순조 즉위 원년, 정순 왕후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기주를 복권하라. 이조 판서로 추증하라. 죽은 지 15년 만이었습니다. 김기주는 복권되었습니다. 역적에서 충신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경주 김씨 일족이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육촌 김관주는 예조 참판이 되었습니다. 일족들이 하나둘 관직에 올랐습니다. 정순 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라버니, 이제야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천주교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1801년 2월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정약종, 정약용, 이가환, 수많은 남인 학자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정조의 이복 동생 은원군도 처형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동생 홍낙임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장용령이 폐지되었습니다. 규장각의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정조의 정책을 하나씩 되돌렸습니다. 선왕의 정책은 지나쳤다. 바로잡아야 한다. 노론 벽파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1803년 정순 왕후는 수렴청정을 재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주상께서 이미 나이가 차셨습니다. 친정하셔야 합니다. 순조가 14세가 되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수렴을 거두었습니다. 1804년 순조의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물러났습니다. 권력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벽파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파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김기주는 다시 삭탈관작되었습니다. 복권된 지 불과 2년 만이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오라버니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구나. 1805년 1월 12일 정순 왕후가 승하했습니다. 60세였습니다. 수렴청정을 거둔 지 1년 만이었습니다. 창덕궁 경복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해 6월 정순 왕후는 원릉에 묻혔습니다. 영조의 곁이었습니다. 정조는 영조가 승하했을 때 원릉을 조성하면서 정순 왕후를 위한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어린 계비가 홀로 쓸쓸히 묻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영조의 뜻, 정조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51세 차이의 부부, 영조와 정순 왕후는 다시 나란히 누웠습니다. 김기주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는 홍봉안을 공격했습니다. 세손 정조의 외할아버지를 영모로 몰았습니다. 그것도 세손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김기주는 생각했습니다. 홍봉안을 제거하면 세손이 안전할 것이라고, 북당을 무너뜨리면 남당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정조의 눈에 김기주는 외할아버지를 공격한 간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역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기주는 정순 왕후의 오빠였습니다. 영조의 처남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에게 그는 그저 제거해야 할 외척이었습니다. 척신 정치를 청산해야 했습니다.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외척에게 휘둘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김기주는 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10년간의 유배, 흑산도의 고통, 나주에서의 죽음. 김기주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했습니다. 정조가 죽고 정순 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자 김기주는 복권되었습니다. 15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2년 만에 다시 삭탈관작되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주의 복권과 재차 삭탈,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선 후기 당쟁의 치열함이었습니다. 외척 정치의 비극이었습니다. 권력 투쟁의 무상함이었습니다. 김기주는 정말 역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정조는 승자였습니다. 정조의 시각에서 김기주는 역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기주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이 새손을 보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봉안을 공격한 것도 새손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아마도 둘 다 자신의 관점에서는 옳았을 것입니다. 정조는 외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김기주는 권력을 얻고 싶었습니다.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김기주는 남당의 영광을 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습니다. 그 결과 김기주는 유배를 갖고 죽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오빠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권력 앞에서 왕대비도 무력했습니다. 정조가 죽고 나서야 오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정순왕후도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력을 잃고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조선 후기는 이렇게 비극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정조의 고독한 싸움, 김기주의 유배와 죽음, 정순왕후의 슬픔, 모두가 권력 투쟁의 희생자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김기주는 조선 최고 권력자의 오빠였지만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둘째,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김기주가 홍봉안을 공격했고 정조는 김기주를 벌했습니다. 셋째, 관점의 차이가 비극을 만듭니다. 김기주와 정조는 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넷째, 역사는 복잡합니다.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기주는 정말 역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정조는 정의로웠을까요? 아니면 냉혹한 복수자였을까요? 답은 쉽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복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권력 투쟁은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김기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조와 김기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후기 권력 투쟁의 비극, 외척 정치의 몰락,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은 영원합니다. 김기주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도 한 인간이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고 권력을 원하고 살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을 선과 악으로 나누지 말고 인간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